안녕하십니까. 성명서 읽어주는 별강사 김형성입니다. 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뵈야 하는데 지금 세 번째인데요. 내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컨텐츠가 그래도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록의 의미도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만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만드는 거라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오늘 다뤄야 될 성명은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11월 18일 날 발표한 성명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추진위의 말. 여기 이제 기본 내용인데요. 이 제목을 보면 되게 길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의료 사회 공공 영역 민영화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추진이 웬 말. 제가 지금 끊어 읽은 대로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 오늘 서발법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건데, 서발법이 민영화 법안이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부제목으로고요. 두 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회공공 서비스 민영화하고 기지부 독재 허용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폐기하라. 이게 이번 성명의 주장입니다. 자, 서발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뭐냐? 2011년도 이명박 정권 때 입법이 시도됐습니다. 2012년도에 약간 개정을 해서 좀 더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개정을 해서 상당히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명박 정권 때 노력을 많이 했던, 공을 많이 들였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서발법에 관련해서는 박근혜 최순실 법안으로도 악명이 높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성명서 내용입니다. 성명서 첫 서두 두 번째 문단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서발법은 박근혜 최순실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재벌들이 2015년 말 미르재단에 2016년 초 K스포츠재단에 각각 입금한 다음날, 이게 어떤 재단입니까? 국정농단에 관련되었던 기금이죠. 기금, 뒤로 빼돌리는 정치자금, 이런 것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었던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기부금을 내고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과 대국민 담화를 거론하면서 서발법을 통과시켜라, 국회에 압력을 가했던 바로 그 법안이 바로 서발법입니다. 거의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이제 로비 활동이죠. 이 법안을 검토한 내용 자체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법안 검토서를 봤는데 외국에 이런 경우는 없다. 서비스 산업, 서비스 영역을 산업으로 만들어서 산업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경우는 신자유주의가 이미 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영미 유럽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데 이래도 될까? 이런 내용이 실제로 법안 검토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오늘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 무한한 서비스 영역을 산업화, 민영화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산업화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실제 이 성명서 내용 첫 번째, 기재부 주도의 서민의 삶을 재벌기업 아래 집밥을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폐기하라는데, 제가 법안을 찾아보니 제2조 정의에 이 법에서 서비스 산업이란 농림업,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림업, 제조업, 이 두 가지 산업이라고,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그냥 서비스 산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걸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렇게 말하는 게 네거티브 방식은 법안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법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 사회적인 어떤 환경들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실제로 사회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적으로는 하지 말고 정확한 규정을 내려야 하는 것들이 법안의 이번에 원칙인데, 그 원칙마저도 무시한 것이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비스는 뭡니까? 서비스라는 것은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공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의료가 그렇고 교육이 그렇죠. 철도, 우리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재화가 들지만 어떤 이윤을 발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간산업, 이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산업화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복지 부분, 앞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복지 분야를 굉장히 축소하거나 완전히 사멸시켜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이 법률에 보면 서비스 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예 그냥 다른 특별한 법이 없으면 그냥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서 다 규정을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산업이야. 이거에 따른 법의 논리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이미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국가와 지방단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 법안에 보면 서비스 산업 선진화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장이 기획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5년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움에 따라서 각 국가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획을 스스로 내야 돼.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런 곳에서 당연히 국민들의 그 교육과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이 부서에서 자기네 영역 안에 서비스 분야를 산업으로 발전하고 이 분야를 어떻게 하면 규제 개혁을 할 것인가, 규제 완화를 할 것인가를 정부 기구가 만들어서 내야 하는 것들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영역 자체를 서비스를 산업 발전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국가기구가 거기 한 발 더 나서서 산업할 수 있는 규제 완화들을 막 만들어내게 하는 법안이 바로 서발법.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주체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이건 당연직이고 그 외에 호선한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됐어요. 민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게 될 수도 있겠죠. 거의 국가를 기업과 재벌과 자본이 좌지우지, 서비스 산업, 국민의 복지 영역을 모두 산업화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기획재정관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 단체연합이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2011년부터 계속해서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의료민영화법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민주당과 신학공당이 이걸 넣느냐, 의료 부분을 포함하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국회에 나서 어그러진 적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제외해서 의료민영화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료법, 약사법은 오래된 법이에요. 이 법안이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수많은 이런 것들을 무용지물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고 특히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러한 의료 민영화가 더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회로들을 많이 파놓았고 그런 법안, 그 여러 가지 그 외의 법률들도 상당히 진척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획재정부나 재벌이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료법이나 약사법 같은 의료 관련 법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의료 관련해서도 서발법만 통과가 되면 충분히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서발법을 추진하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민간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넘보는 건 개인정보하고 그다음에 건강관리 서비스예요. 건강관리 서비스를 산업화하고 그러고 이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건데 이 부분이 그 건강관리 부분을 함부로 산업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는 건강이고 뭐는 건강관리고 뭐는 의료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도 만들지 못했던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추진된 바가 있고요. 또 개인의 의료정보 산업화의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고 있고요. 질병정보나 이런 것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뭐 정확하게 다 얘기 드릴 수는 없던 데이터 산업법이 이미 통과됐어요.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질병정보까지도 사실은 산업화 능력까지 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게 되는 그래서 공공 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고 규제 완화하게 되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 민영화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서비스 분야를 산업화하는 국가는 전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산업발전법은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아예 법안으로 막아버리는 법입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는 공공부문, 산업발전은 민영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서발법, 서비스산업발전법입니다. 꼭 저지시켜야 됩니다. 성명서 읽어주는 별강사 김형성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